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 아버지는 평생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목발이 옆에 있었고 외출할 때면 그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집 안에서는 늘 그 소리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걷는 것도, 중간에 멈춰 숨을 고르는 것도 어린 나에게는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나는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보다 먼저 식장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람이 많을 텐데 괜찮겠냐고, 길이 길지는 않냐고, 식장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냐고, 아주 사소한 것처럼 들리는 질문들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전부 아버지가 혼자서 삼키고 있던 걱정이라는 걸. 며칠 뒤부터 아버지는 집 앞 골목으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를 골라 목발을 짚고 한 발씩 내디드셨습니다. 한 걸음 떼고 나면 숨을 고르셨고 다시 한 걸음을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내려가 같이 서 있지 못했습니다. 괜히 내가 옆에 서 있으면 아버지가 더 무리하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무릎이 먼저 닿았고 손바닥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날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녁을 차렸습니다. 서로 모른 척한 채 밥을 먹었고 TV 소리만 집 안에 흘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써도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팔짱을 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시고 다음 날 또 골목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을지, 사람들 시선이 몰리지는 않을지, 괜히 일이 커지지는 않을지.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 모습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결혼식 아침, 현관에 놓인 검정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신발이었고 바닥이 유난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운동화가 그날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그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정장 아래로 살짝 보이는 검정색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런 날에 운동화는 좀... 나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말끝에는 투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안한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그 표정이 더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음악이 흐르자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식장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그 소리 뒤로 밀려났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걸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고 괜히 더 꼭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걷기에도 벅찼습니다.
그 짧은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길이 얼마나 멀었을지 그날에서야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나는 사진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버지의 검정 운동화였기 때문입니다. 그 신발만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발소리는 크게 울렸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내 손을 오래 잡고 계셨습니다. 힘이 거의 없으셨지만 손만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결혼식 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퇴근하고도 비 오는 날에도 공원 벤치에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걷는 연습을 도와줬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걸 그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고, 괜히 민폐가 될까 봐서였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말없이 팔을 내밀어 줬다고 하셨습니다. 검정 운동화도 결혼식 전날 남편이 사다 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발에 무리가 덜 가게 한참을 골랐다고요. 끈도 직접 묶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투정 부렸던 그 운동화에 그 시간들이 전부 들어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나는 내 손을 잡고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자신이 없었다. 잠시 숨을 고르신 뒤 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근데 사위가 그러더라.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다고. 그리고 한참 뒤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사위 참 괜찮더라.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는 정말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검정 운동화를 똑바로 떠올렸습니다. 식장 바닥을 한 걸음씩 밟아오던 그 신발, 정장 아래로 어색하게 보이던 그 검은색이 이제야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현관에 놓여있던 운동화,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물렀던 이유도, 식장에서 계속 눈에 밟히던 이유도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날을 위해 가장 오래 준비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운동화를 보고 조금은 철없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버지가 왜 굳이 운동화를 신으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좀 그러시다는 생각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검정 운동화에는 아버지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날들이 있었고,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들이 있었고, 말없이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발걸음도 함께 담겨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운동화를 신고
내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오셨고 나는 그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 손이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텨왔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렸던 내가, 그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했던 내가 너무 늦게야 알게 된 딸이라는 사실이 조용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정 운동화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한 신발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건너온 가장 긴 걸음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